20세 박재현이 사직을 지배한 방법, 리드오프의 본질과 에너지의 야구적 가치. 1. 에너지라는 단어가 야구 분석에서 갖는 무게. 이범호 감독이 박재현에 대해 이런 선수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한 것을 단순한 칭찬으로 읽으면 이 말이 가진 맥락을 놓치게 된다. 감독의 이 발언은 베테랑 중심 선수단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베테랑이 많은 팀은 경험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동시에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시즌 중반이 지나면서 피로가 누적될 때 베테랑들은 루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시점에서 팀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팀 전체의 심리적 컨디션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야구 통계는 이 에너지를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팀 심리와 선수들의 퍼포먼스 사이의 관계는 스포츠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져 온 주제다. 긍정적 감정 전이, 집단 효능감의 상승, 집중력의 향상이 그라운드 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야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박재현이 이범호 감독에게 특별하게 인식되는 이유가 단순히 타율 0.324 나 5홈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그 이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번 사직구장 경기가 선명하게 보여줬다. 2. 베테랑의 이탈이 만든 기회의 구조. 기아의 2026 시즌 출발점은 2명이 핵심 자원 이탈이었다. 박찬호의 FA 이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지만 최영호의 삼성 복귀는 구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다. 이 두 이탈이 만들어낸 공백이 박재현에게 기회를 열어줬다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모든 선수가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KBO 역사에서 주전의 이탈로 갑작스럽게 기회를 얻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선수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박재현의 경우 기회가 주어지기 전의 과정이 이미 준비를 담보하고 있었다. 지난해 시범 경기에서 타율 0.417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보여줬고 정규 시즌에서 주로 대주자 역할을 하면서도 1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58경기 출장이 타석수는 적었지만 팀 분위기와 투수들의 구종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이것이 지난해 경험이 이번 시즌의 폭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맥락이다. 1군 무대의 속도와 강도를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선수가 충분한 타석 기회를 얻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32경기 타율 0.324, OPS 0.893이라는 수치다. 3. 리드오프의 인식론, 박재현이 이해하는 역할의 깊이. 박재현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은 20세 신인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역할 인식을 보여준다. 공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적으로 쳐서 뒤에 있는 타자들에게 칠 수 있다는 영향력을 주고 싶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리드오프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철학의 충돌을 박재현 자신이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리드오프 철학은 볼넷을 골라 출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상대 투수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해서 정보를 후속 타자들에게 제공하고 체력적으로 소모시키는 방식이다. 현대 야구에서 이 철학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동시에 1번 타자가 강한 스윙으로 상대 배터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도 인정받고 있다. 박재현은 이 두 철학 사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다. 타선이 침체됐을 때는 공격적으로 쳐서 분위기를 바꾸고 흐름이 좋을 때는 출루에 집중한다는 상황 인식이 그의 발언 속에 담겨 있다. 4. KBO에서 리드오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어린 타자들. KBO 역사에서 20대 초반 나이에 팀의 리드오프로 자리 잡은 타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박재현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 현 김하성의 대체 자원으로 성장한 경우 이나 이정우가 초반 리드오프로 활용되며 팀의 공격 흐름을 이끈 사례가 있다. 이정우는 신인 시절부터 컨택 능력이 뛰어나고 출루율이 높아 빠르게 1번 타자 자리를 굳혔다. 박재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정우는 도루보다 컨택과 출루율 중심의 리드오프였다면 박재현은 파워와 공격성을 함께 가진 유형이라는 것이다.
삼성 김지찬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다. 빠른 발과 적극적인 주루가 강점인 김지찬이 삼성의 1번으로 자리 잡은 과정과 박재현의 현재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김지찬이 주로 컨택과 출루에 특화된 반면 박재현은 5홈런이라는 장타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5. 몸이 무거운 날의 홈런, 조언과 실행의 야구적 가치. 박재현이 경기 전 몸이 무겁고 스윙이 안 도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홈런 2방을 쳤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를 제공한다. 코치와 선배들로부터 세게 돌리려 하면 오히려 스윙이 무뎌진다. 똑같이 가볍게 치라 는 조언을 받고 그것을 경기 중에 실행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첫째, 박재현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가 자신의 몸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그날의 최적 타격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용이해진다. 둘째, 조언을 실전에서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선수들이 좋은 조언을 받아도 실전의 압박 속에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박재현이 조언을 경기 중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심리적 유연성과 실행력이 동시에 작동했다는 의미다. 6. 이기고 있을 때 액션이 크다. 팀 심리에 미치는 영향. 박재현이 이기고 있을 때 경기장에서 액션을 크게 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팀 스포츠에서 긍정적 감정의 외현화가 팀 전체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주제로 다루어진 적이 있다. 이기고 있을 때 선수들이 명확하게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이 팀 내 응집력을 높이고 동료들의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베테랑 선수들은 오랜 경험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팀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박재현 같은 어린 선수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지만 실제 팀 역학에 영향을 미친다. 이범호 감독이 박재현 같은 선수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이라고 말한 것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다. 기술적 능력이 아닌 팀 에너지의 차원에서 박재현이 하고 있는 역할을 감독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지속 가능성이라는 질문. 박재현의 현재 활약이 인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32경기 102 타수라는 표본의 한계다. 상대 배터리가 박재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전의 성적과 데이터가 쌓인 후의 성적은 다를 수 있다. 특히 그가 특정 구종이나 코스의 약점을 보일 때 상대 배터리가 그것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면 타율이 하락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박재현이 단기 반짝 선수로 그칠지 아니면 기아의 장기적인 리드오프 자원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진짜 시험이다. 현재 박재현이 보여주는 자기인식의 깊이와 코칭에 대한 반응성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 긍정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20세의 돌격대장이 사직을 지배한 하루. 그 하루가 얼마나 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타석들이 말해줄 것이다.